카페. 형님, 저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가게 앞까지 다 오시고? 그냥 가게에서 얘기 나눠도 괜찮은데. 아유, 난 취향이 고급이라서 그런 싼티 나는 가게 들어가면 속이 울렁거려. 그런데 내가 어울리겠어? 그리고 그런 데서 얘기하면 동서만 창피할걸. 거기 서방님도 있지 않아? 아, 저희 가게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평범한 칼국수집인걸요? 대체 무슨 얘기신데 그러세요? 칼국수 자체가 서민을 대표하는 음식 아니야. 동서, 드라마에서 재벌들이 앉아서 칼국수 먹는 거 봤어? 그 자체가 모양 빠지는 거야. 나처럼 돈도 많고 고풍스러운 여자는 고급스러운 브런치 카페나 레스토랑에 어울리는 법이지. 하긴 평생을 공상밖에 살아온 동서가 이걸 이해할 순 없겠지. 암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곧 설이잖아. 그래서 불렀지. 칼국수가 어때서요? 그냥 음식일 뿐인걸요. 외국 사람들도 저희 가게 자주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명절이죠. 그건 왜요? 동서도 알다시피 난 몸이 많이 약하잖아. 조금만 일을 해도 기본 일주일은 몸살이나. 뭐, 몸 자체가 신체 노동을 못 받아들이는 거라고 할 수 있지. 그니까 동서가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그렇다고 내가 공짜로 동서를 부려먹겠다는 건 아니고 돈을 줄게.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돈이야, 돈. 100만 원 넣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동서 입장에서도 쏠쏠하지 않아? 어차피 명절에 일하는 건데 좀 더 일하고 돈까지 받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돈을 주는 건 좀 그러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는데 제사에 올릴 음식은 시장에서 다 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상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 해도 식구가 몇인데 설거지랑 찬 내놓는 거랑 하면 일이 꽤 많을 거 아니야. 말했잖아. 난 집안일 조금만 해도 몸이 못 받아들인다고. 우리 집에 가정부 아주머니도 있는 거 알지? 우리 네 식구 사는데도 가정부 쓸 정도면 내가 얼마나 몸이 약한지 가늠이 되지 않어? 그리고 그런 신체 노동은 명문대 나오고 대학원까지 졸업한 다음에 건물까지 갖고 있는 나한테는 어울리지가 않아. 난 가만히 앉아서 머리 쓰는 게 적합한 사람이라고. 근데 동선 다르잖아. 동선 체대 나왔잖아. 몸 쓰는 거에 그만큼 숙달되어 있단 말이고. 그러니까 각자 적성 살려서 잘하는 거 하는 게 낫지. 이건 적성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손목 수술 받아서 무리하면 안 돼요. 체육하는 사람들은 뼈에 이상 있는 건 일상이지 않아? 회복력도 빠르던데. 한 번에 돈 받기가 창피해서 그렇게 자꾸 변명하는 거지? 응,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이런 만큼 돈 받는 게 자본주의 사회잖아? 나도 그 원리에 따라 동서한테 돈을 주는 거고. 어차피 어머니도 나 일 못해서 동서한테 주로 시키잖아. 이왕 그럴 거 동서가 나 대신에 일 다 하고 돈도 받으면 얼마나 좋아? 동서한테 100만 원 큰 돈 아니야? 칼국수 100그릇 넘게 팔아야 나오는 돈일 텐데. 대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저 100만 원 필요 없어요. 그거 없이도 충분히 가게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고요. 동선 고생 더 해봐야 정신 차리겠다. 솔직히 조그만 가게 하나 운영하면서 100만 원 우습게 보면 안 되지. 나처럼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서 살아야 100만 원을 우습게 볼 수 있는 거지.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말씀이 심하긴 뭘 심해. 사실 그대로를 말한 건데. 솔직히 동서랑 나랑 재력이나 능력이나 한참 차이 나는 거 동서도 느끼지 않아? 거기에 외모까지. 내가 예전에 기사를 봤는데 말이야. 잘 살고 돈이 많을수록 체형이 마르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운동할 여유도 있단 거지. 동서 몸을 봐. 얼마나 뚱뚱해. 난 아직도 사사 사이즈를 입어. 사람들도 20대 아니냐고 얼마나 놀라든지.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으로도 동서와 난 계급 자체가 다르단 거야. 각자 사는 세상도 다른 거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해서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 동서도 이미 알고 있지 않아? 어차피 식당에서 설거지하나 집에서 설거지하나 설거지하는 건 똑같은데 왜 안 하겠다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되네. 이건 엄연한 가족의 일이잖아요. 그러니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이상하게 보실 거고요.
그건 동서가 알아서 할 말을 해야지. 100만 원이나 주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 아무리 그래도 저 혼자 하는 건 무리인데. 돈까지 받고 무리라고 하는 건 능력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야. 어쨌든 난 돈 줬고 알아듣게 설명했으니까 약속된 걸로 알고 있을게. 내가 모임에 가야 돼서 말이야. 이만 갈게. 여기 커피 비싼 거니까 천천히 다 마시고 나와. 궁상맞게 빨리 마시고 가지 말고. 형님, 제 말 아직 안 끝났는데. 아유,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가서 동서가 일 잘해주면 보너스로 50만 원 더 얹어줄게. 그럼 됐지? 나 간다. 형님! 가게. 왜 이렇게 늦게 와?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나 혼자 하느라 힘들었다고. 아, 미안. 얘기가 꽤 길어져서. 형수님이 무슨 일이시래? 그 봉투는 뭐고? 아, 아무것도 아니야. 손님이 그렇게 많았어? 어. 근데 솔직히 다른 가게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지. 우리 기껏해야 하루에 대여섯 팀 오잖아. 파리만 날리고 있다가 오늘 연이어서 10팀이나 들어와서 정신없었던 거야.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참. 그니까. 손님이 계속 줄어서 큰일이야. 당장 오늘 재료값 보내줘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 당신 따로 갖고 있는 돈 없지? 얼마나 부족한데? 한 50만 원 정도 빵꾸가 났어. 아, 이거 때문에 적금 깰 수도 없고 미치겠네. 아, 50만 원? 그럼 일단 이거 쓰자. 뭐야? 안에 돈이 들어있었네? 뭐, 어쩌다 보니 생겼어. 100만 원인데? 이런 돈이 어쩌다 보니 생겨? 형수님이 주셨어? 아, 응. 형수님이 왜? 명절 때 일 잘 못하게 생겼다고 대신 자기 몫까지 해주는 빙의용이래. 어, 하긴 형수님이 몸이 좀 약하시긴 하지. 많이 배우신 분이라 그런지 역시 합리적이시네. 합리적이라고? 어, 솔직히 손이 사람인데 돈 안 주고 그냥 부려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이렇게 돈 척척 주면서 살해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생각이야? 당신도 어차피 일하는 거 돈 받으면 좋은 거고. 그게 무슨 합리적인 거야. 대놓고 부려먹는 거지. 아이, 뭘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부려먹을 것도 없지.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줘. 어떻게든 며느리 고생 덜 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분인데. 말을 말자. 아내가 노동값으로 돈 받아오는 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해. 뭘 또 그렇게 얘기하냐. 마침 재료값 떨어졌을 때 이렇게 바로 해결도 되고 얼마나 좋아. 좀 좋게 좋게 생각해. 당신은 너무 부정적인 게 탈이야. 같이 얘기를 하면 힘이 다 빠져버린다고.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팍팍해 죽겠는데. 전화. 동서, 바빠? 이제 가게 마감 중이었어요. 왜요? 아, 혹시 내일 가게 일찍 끝낼 수 있나? 아니면 서방님한테 가게를 맡기고 나오든가. 무슨 일이신데요? 내가 내일 귀한 손님들을 집에 부르기로 했거든? 오늘 모임 갔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음식을 시키는 건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 내가 하자니 자신이 없고. 동서가 와서 음식 좀 해주면 안 될까? 동서 예전에 양식 자격증도 땄다고 했었잖아. 양식이 아니더라도 음... 고급스러운 한정식 느낌 나는 음식이면 될 것 같아. 저보고 음식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 동서가 음식을 잘하니까 아무래도 그 편이 낫지? 아, 물론 돈 줄게. 100만 원이면 되지? 출장 뷔페도 그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가게 10시간인데 형님네 집에서 요리를 하는 건 좀... 가게 어차피 요즘에 장사도 잘 안 된다며. 거기서 죽치고 앉아있는 것보단 내 집에서 요리하고 100만 원 받아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일단 생각해 볼게요, 형님. 아니, 뭘 생각을 해. 암튼 동서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서방님 때문에 걸리는 거면 내가 대신 얘기해 줄까? 급해서 그래. 좀 이따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유, 바로 말하면 얼마나 좋아. 바로 연락 줘야 돼. 알았지? 네. 가게. 형수님이잖아요? 무슨 일인데? 형님이 내일 집에 손님 온다고 와서 요리 좀 해주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데 가게는 어쩌고? 대신 100만 원을 준다고 하시네. 오, 그럼 갔다 오면 되겠네. 갔다 오라고? 가게는?
어차피 손님도 별로 없는 거 거기 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는 게 낫지. 가겐 내가 어떻게 해볼게. 별일이야 있겠어. 안 그래도 곧 월세 낼 날짜도 다가오잖아. 다행이다. 거기서 돈 받아서 충당하면 되겠네. 당신 표정이 되게 즐거워 보인다. 아니 즐거운 건 아니고 고민이 좀 해결이 된 거지. 당신도 그렇지 않아? 월세 내기 전주에 항상 한숨 쉬었잖아. 이번엔 부담이 덜한 거고. 그래, 그럼 내일 다녀올게. 가게 잘 봐. 손님 없다고 대충 하지 말고. 알았어. 당신도 손목 꼭 조심해. 다시 수술 받으려면 비용 꽤 나오니까. 비용이 걱정되는 거지? 내가 아픈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 둘 다지. 왜 이렇게 요새 꼬투리를 잡아? 그런 거 그만해. 피곤해 죽겠어. 다음 날, 형님 집. 형님, 저 왔어요. 동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일이 얼마나 많은데. 딱 맞게 왔는걸요? 아유, 12시까지 오랬다고 12시에 딱 맞춰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머니 내가 돈 주고 동서 일 시키는 거니까 동서도 다른 데서 아르바이트 한다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지. 가족이라고 설렁설렁하면 나도 100만 원 다는 못 줘. 알았지? 뭐부터 하면 돼요? 대답도 안 하고. 아무튼 동서 같은 성격에 회사 같은 데 들어갔어 봐. 분명 버릇없다고 일찍 잘렸을걸? 내가 참아야지 뭐. 내가 재료 이것저것 사왔거든. 오늘 할게 갈비랑 버섯전골이랑 잡채랑 장조림, 나물무침 정도고. 바로 밥 먹는 거 아니고 티타임도 가져야 되니까 쿠키랑 커피도 내려야 돼. 연어 샐러드도 좀 해주고. 그걸 다 하라고요? 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인데. 그래서 내가 빨리 오라고 했잖아. 손쉽게 되는 거면 내가 굳이 동서를 부릴 이유가 없지. 정말 귀한 손님들이야. 다 기본으로 나처럼 건물 한 채씩은 갖고 있고 직업이 교수의 판사의 변호사야. 음식 일맛은 또 얼마나 까다로운데. 그니까 동서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걸 저 혼자 하긴 역부족인데. 돈 주잖아. 돈 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솔직히 식당 일보다 이게 더 쉽지 않겠어? 이럴 시간 없어. 얼른 서둘러. 내가 간단한 야채 시킨 도와줄게. 일단 해볼게요. 8시간 후 집. 일은 잘했어? 일이 너무 많았어. 해야 하는 음식 가질 수도 많았고 설거지 손님 대접까지. 손목이 너무 부러질 듯이 아파. 그러게 너무 무리하지 말랬잖아. 제발이면 어쩌려고. 난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돈은 받았고? 이따 계좌로 보내주신다네. 전화 온다. 잠깐만. 여보세요? 동서, 집은 잘 들어갔지? 네. 손님은 잘 들어가셨어요? 그치. 근데, 동서 좀 실망이야.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음식이 좀 짜더라고. 커피도 너무 연하게 탔고. 손님들도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음식이 영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더라고.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요리사를 부르는 게 나았지. 아, 그랬어요? 제 입맛은 괜찮았는데. 동서 입맛이야 워낙 싸구려 입맛이니 뭐든 맛있겠지. 암튼 100만 원 다는 못 주겠어. 한 80만 원만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네? 80만 원만 보내주신다고요? 솔직히 80만 원도 많은 건데 동서 손목 아픈데 일하러 와줘서 그거 감안해서 보내주는 거야. 다음 좀 잘해줘. 어머니 가족 일인데 그렇게 대충 해서 되겠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약속한 금액은 주셔야죠. 저도 가게 빼고 나온 건데. 그러게 제대로 좀 하지 그랬어. 동서 가게가 왜 안 되는지 알겠더라. 음식하는 사람이 간도 제대로 못 맞추면 그게 되겠어? 동서 때 이번 기회에 반성을 좀 해. 그러다 가게 망하고 싶지 않으면. 암튼 오늘 고생했어. 돈은 바로 입금했으니까 확인해보고. 형님 잠깐만요. 벌써 끊으셨네. 왜? 뭐 잘못됐어? 손님들이 음식 입에 안 맞은 것 같다고 80만 보내신대. 뭐 어떻게 했길래 그래? 뭘 어떻게 해. 평소 음식 하는 대로 했는데. 그래도
뭘 잘못했으니까 20만 원이나 깎으신 거 아니야. 형님이 꼬투리 잡을 사람도 아니고. 좀 잘하지 그랬어. 20만 원이면 우리 집 전기요금 내고도 남는데. 지금 그게 남편으로서 할 말이야? 이때까지 고생한 난 안 보여?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 그렇게 고생해놓고 돈도 제대로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 다음엔 형수님이 일 맡기시면 확실히 해. 이런저런 소리 안 듣게 하라고. 알았지? 형님보다 당신이 더 너무해. 알아? 나도 속상해서 그런 거야. 내 마누라가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가족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나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우리 가게 힘든 거 알잖아. 이참에 이렇게 형수님 일 도와주고 용돈벌이 하면 우리 살림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 말을 말자. 나 피곤하니까 들어가 잘게. 알아서 저녁 먹어. 기대도 안 했다. 언젠 밥 챙겨준 적이 있었어? 나 싸울 기력도 없어. 그니까 그만 좀 잔소리해. 알았어. 얼른 들어가 자. 일주일 후 시모집. 응, 지은이 왔니? 동서 왔어? 네, 어머니 저 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차가 막혀서 늦었네요. 아니다. 가게 하느라 바빴을 텐데 와주는 게 고마운 거지. 앉아서 좀 쉬어라. 희수야, 애들 차 좀 내와라. 제가요? 응, 오늘은 고생했는데 차 한 잔 마시면서 몸 좀 따뜻이 녹여야지. 어머니, 제가 할게요. 오자마자 무슨, 앉아있으라니까. 아니에요. 운전은 이 사람이 해서 전 계속 앉아서 쉬었어요. 어머니랑 형님도 차 좀 드릴까요? 그래도 차 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역인데. 헤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게 무슨 고역이에요. 동서, 난 차는 됐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부탁해. 얼음 잔뜩 넣어서. 알았지? 아, 네. 어머니도 드릴까요? 난 됐다. 넌 날도 추운데 무슨 차가운 커피를 마신다고 그러니. 어머니, 저희같이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사람들은 차가운 커피가 일상이에요. 그러다 속 다 버린다. 적당히 마셔야지. 아까도 마시지 않았니? 워낙 카페인 중독이라. 암튼 동서, 이번엔 커피 진하게 부탁해. 저번엔 진짜 연했어. 저번에? 네, 뭐 따로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서요. 그때 동서가 커피를 타왔는데 너무 연하더라고요. 무슨 보리차 마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불만이면 직접 타지. 먼 길 와서 이제 막 도착한 애한테 커피를 타라고 또 시켜. 어머님은 늘 동서 편만 드신다니까요. 어차피 차 탄 김에 부탁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 동서? 네,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니, 매실차라도 드려요? 매실이 있네요? 아이, 됐다니까 그러네. 대충 타고 너도 좀 쉬어라. 그래, 가게는 잘 되니? 발이만 날려요. 이러다 망하게 생겼어요. 저번에 맛봤을 땐 괜찮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위치가 외진데 있어서 그런가? 에이, 요즘에 잘 되는 집은 손님이 직접 찾아서라도 간다니까요. 외지고 그런 건 아무 소용 없어요. 맛이 없는 거죠. 동서 음식이 전반적으로 간이 세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요. 조미료 많이 들어간 것들은 딱 먹으면 느껴진다니까요. 칼국수인데 적당히 간이 들어있는 게 맞지. 싱거우면 맛없어서 돈 주고 먹겠니? 그래도 요즘 사람 취향은 맞춰야죠. 뭐 형수님 말도 맞죠. 그러고 보니 형님은요? 혼자만 오셨어요? 그 사람이야 워낙 바쁘잖아요. 무슨 학회가 있다고 해서 거기 갔다가 늦게 온대요. 무슨 학회를 명절 연휴에도 한다니?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명절이 대수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쉬는 날엔 쉬어야지. 무슨 공부를 그렇게 유난스럽게 한다고. 자, 여기 있어요. 어디 볼까? 동서. 아직도 커피가 연해. 물론 저번보다 낫긴 한데 그래도 물량 좀 줄여야 돼. 딱 봐도 새까만데 뭘 연하다고 그러니? 그냥 주는 대로 대충 마셔라. 어머니도 참. 커피를 대충 마시는 건 교양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저희처럼 교양 있고 부자인 사람들한테 커피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동서, 다음엔 더 진하게 타. 알았지? 아무튼 너도 참 유난이다. 지은아, 얼른 와 앉아라. 고생했다. 네, 어머니. 장을 보신다면서요? 이따가 시장에 가야지. 이번엔 간단하기만 하기로 해서 살 것도 별로 없다. 그럼 동서만 다녀오면 되겠네요. 그래도 장 보면 무거울 텐데 둘은 가야지. 혼자서 어떻게 들고 오라고. 동서가 힘이 얼마나 센데요. 팔 힘이 장난 아니라 충분히 혼자서 가능할걸요. 네, 어머니, 저 혼자 다녀올게요.
뭐 사오면 되는지만 알려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혼자 다녀오니? 손목도 저번에 수술 받았다며. 뼈 한 번 나가면 평생 고생이다. 조심해야 돼. 그냥 내가 다녀오마. 민식이 너도 따라 나오고. 제가요? 왜 저 피곤한데? 피곤한 걸로 따지면 지윤이가 훨씬 피곤하지. 마누라가 손목 수술까지 받았다는데 안 챙길 거야. 내가 그렇게 키웠어. 알았어요. 엄만 가만 보면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챙긴다니까.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하면 내가 안 이러지. 어쩜 저렇게 철이 없을까. 우리 지윤이가 참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다녀와도 되는데. 별 힘든 것도 아니고. 괜찮다. 내가 직접 봐야 안심이기도 하고. 집에서 잘 쉬고 있으렴. 민식아, 가자. 네. 다녀오세요. 이제야 좀 쉬겠네. 동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동서 없는 동안 어머니 수발 드느라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데. 돈 미리 받았다고 이렇게 늑장 부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차가 너무 막혀서 그런 거예요. 핑계는 일찍 오려면 얼마든지 일찍 올 수 있지. 약속한 대로 나 일 하나도 안 할 테니까 동서가 알아서 해.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그럼 일단 청소부터 해. 어머니가 청소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아닌데. 바닥에 먼지 떨어진 것 좀 봐. 노인네가 혼자 산다고 청소도 안 하는 모양이야.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이런 환경에서 나 하룻밤도 못 자. 동서도 알잖아. 나 기관지 약한 거. 벌써부터 비염 증세가 오는 것 같다니까. 네, 알았어요. 뽀드득하게 빡빡 닦아야 돼. 환기부터 해야겠다. 네, 그럴게요. 3시간 후. 우리 왔다. 어머, 집이 갑자기 깨끗해졌네. 어머니 오셨어요? 쉬고 있는 동안 제가 청소 좀 했죠. 왜 쓸데없는 일을 했어? 내가 천천히 하면 되는데. 저도 쉬면서 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좀 쉬라니까 무슨 청소를 했니? 어머니, 동서는 손목 아파서 쉬었어요. 제가 다 한 거예요. 아, 네, 그랬죠. 정말이야? 너가 청소도 할 줄 안다고? 그것도 이렇게 깨끗하게? 어머니도 참. 저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요. 공부하느라 잘 못한 거죠. 그래, 어쨌든 고맙구나. 이거 장봐 온 거다. 어머니, 저 청소 너무 열심히 해서 좀 쉴게요. 동서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아, 네, 그럴게요. 지윤아, 솔직히 말해봐라. 네? 청소 너가 한 거지? 아무리 봐도 네 솜씨인데. 아, 사실 제가 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사정은 무슨 사정? 뭐 약점 잡힌 거라도 있어?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지가 있다고 저러나. 금방 들킬 거짓말을. 아, 사실은 형님께서 괜찮으니까 말해보렴. 형님께서 돈 줄 테니까 명절에 집안일은 다 저보고 하라고 하셔서 제가 다 한 거예요. 사실 돈도 받았고 마침 돈도 필요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뭐? 그러니까 돈 주고 널 부렸다 이 말이냐? 네, 그렇게 됐어요. 허, 그래서 저렇게 당당하게 지가 있다고 그랬구먼. 지가 돈 주고 널 부린 거니 어쩜 가족 사이에 그럴 수가 있니? 돈 좀 많으면 다야. 민식이도 알아? 네, 민식 씨도 알죠. 아는데도 그걸 허용했단 말이야? 모자란 놈.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지 뭔. 어머니 저 괜찮아요. 돈도 받았는데 그만큼 일하는 게 당연하죠. 안 그래도 가게가 잘 안 돼서 수입이 거의 없어서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가정부 부리듯 하는 건 아니지. 다들 여기로 모여봐라. 저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 지윤이한테 돈 준 거 사실이냐? 집안일 아예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민식이 넌 그걸 허용한 거고 네 처 손목 아픈 거 뻔히 알면서 동서 그걸 글쎄 어머니한테 말한 거야? 약속한 거 잊었어. 약속? 허, 나한테 비밀로 하자고 했나 보지? 뻔뻔한 것 같으니라고. 엄마, 형수님이 우리 도와주려고 그런 거요. 안 그래도 우리 돈 없어서 힘들거든. 지윤이가 일 좀 도와주고 생활비 벌어오면 좋잖아.
안 그래? 서방님이 뭘 좀 아시네요. 맞아요, 어머니. 솔직히 제가 일꾼이 필요했으면 일면식이 없는 남을 고용하는 게 저도 편하죠. 근데 굳이 왜 동서에게 그 일을 맡기겠어요? 동서 힘든 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동서도 동의했어요. 둘 다 정신 못 차렸구나. 가족끼리 돈 주고 일 시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네 성격에 일 대충 시키진 않았을 거고. 아까 커피가 연하고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일 몇 번 더 있던 것 같은데 남들이 보면 가정부를 고용한 줄 알겠어. 넌 아내 귀한 줄 모르고 일을 시켜. 돈이 없으면 네가 일해서 벌어야지. 어딜 아내를 가정부로 팔아넘겨? 네가 그러고도 가장이야? 아유 엄마 가정부라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전 칼국수집 봐야죠. 맞아요 어머니 가정부는 아니죠. 지훈이 제 손목 좀 봐라. 얼마나 탱탱 부었는지. 내가 안쓰러워서 살 수가 없다. 희수 너 일단 나가. 네 얼굴 꼴도 보기 싫다. 뭐라고요? 저 지금 내쫓는 거예요? 그래 내쫓는 거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가라. 제사고 뭐고 나 알아서 지내마. 어차피 넌 거들 생각도 없지 않았니? 어머니 어떻게 저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한번 돌아가서 천천히 생각해봐라. 아 얼른 나가라니까. 나가라고 하시면 제가 못 나갈 줄 알아요? 저도 이 냄새나는 집구석 있기도 싫었네요. 동서, 100만 원 그대로 가질 생각 하지 마. 다 돌려줘. 알았어? 아이, 나가라니까. 지윤아,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아니에요, 어머니. 괜히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원래도 그러려고 했지만 지금이 적기인 것 같구나. 내 유산 너한테 다 주마. 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유산을 우리한테 다 준다고? 네가 아니라 지윤이한테 줄 거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안 돼. 왜 유산을 지윤이한테 줘? 네가 남편으로서 한 꼬라지를 봐라. 이게 가장이 할 짓이냐? 어쩜 아픈 아들을 이렇게 써먹냐? 지윤이 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 식당 운영하느라 고생하는 딸이 가정부 노릇까지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내가 죽어서 사돈 얼굴 볼 염치가 없다. 그러니 이거라도 해야겠다. 어머니, 하지만 어떻게 유산을 저한테 다 주세요? 지금까지 네가 우리 집에 해준 것만 생각해도 받을 자격 충분히 있다. 그러니 이 돈 가지고 식당을 키우든가 아니면 하고 싶은 걸 하든가 마음대로 하렴. 엄마 진심이요? 정말 주인이한테 유산 다 줄 생각이요? 그래. 콩고물 받고 싶으면 앞으로 지윤이한테 잘해라. 지윤아, 이 자식 앞으로도 정신 못 차리면 바로 이혼해버리라. 내 심정으론 당장 이혼시켜버리고 싶은데 간신히 참고 있으니까.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아들이잖아. 왜 자꾸 주인이 편을 들어? 네가 이렇게 만든 거다. 평소에 아내 위하고 가장 노릇 똑바로 했으면 이럴 일도 없지. 한 달 후 집.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 갑자기? 그래. 갑자기인 거 알고 속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엄마가 왜 저러나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내가 너한테 못할 짓 많이 했더라. 엄마 말대로 너가 아프면 내가 나가서 노가다라도 뛰어서 돈 벌어오면 됐는데 형수 장단에 함께 뛰고 있었으니. 그냥 식당 일이랑 형수 집에서 일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 생각했어. 하도 돈이 쪄들리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갑자기 신뢰가 생기진 않겠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너랑 헤어지기 싫다. 어머니가 유산 정말 나한테만 주니까 이러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나 같아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근데 정말 진심이야. 진심으로 너한테 미안해. 그 유산 너 하고 싶은데 다 써도 돼. 앞으로는 내가 우리 가족 먹여 살릴게. 칼국수 집을 살리든 다른 일을 하든 어떻게든 내가 감당할 테니까. 당신은 그 유산 나한테 주지 말고 당신 위하는 데 써. 지금껏 당신이 우리 집안 행사 다 책임지고 칼국수 집도 당신이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연 거잖아. 다 당신이 한 건데 내가 그걸 너무 몰랐더라고. 솔직히 당신이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모습 보여주는 거 의심돼. 당신도 이해하지? 그럼 당연하지.
그래도 기회는 줄 테니까 앞으로 잘해. 당신 말대로 유산은 내가 관리할 거야. 당연하지. 고마워. 앞으로는 정말 든든한 가정이 될게. 5년 후 전화. 지윤아, 무슨 용돈을 이렇게 많이 보냈니? 많은 돈도 아닌데, 어머니.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건물 사서 이만큼이나 벌게 됐는데 당연히 어머니께 드려야죠? 다 네 재산이니까. 네 먹고 살 돈은 남겨놓고 너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번번이 용돈 안 붙여도 된다. 어떻게 그래요? 제 마음이니까 친구분이랑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예쁜 옷도 사시고 그러세요. 아, 이번 주에 저랑 백화점 가실래요? 아이고 됐다. 다 늙어서 무슨 백화점이니? 어머니 나이는 한창이시죠. 저도 보모 사야 되니까 그 김에 같이 가요. 참 너도. 그래, 그냥 구경이나 하마. 네, 그러세요. 그래, 건물이 많이 올랐다고? 네, 근처에 곧 지하철이 들어와서 오른 것 같아요. 너한테 주길 참 잘했구나. 이렇게 똑똑하게 좋은 위치에 건물도 사고. 다 어머니 덕분이죠. 아니다, 네가 잘한 거지. 나 이만 친구 만나야 돼서 끊으마. 주말에 보자꾸나.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가게. 여보 왔어? 응, 오늘도 며칠 좋았다며. 어, 당신 건물로 가게 이전한 뒤로는 탄탄대로야. 당신이 메뉴 개발한 것도 있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당신에게 요리 맡기는 건데. 당신이 기틀을 잘 닦아놓은 거지. 난 숟가락만 얹은 거고. 그새 말솜씨가 늘었어? 당연하지. 우리 건물주님 아내를 뒀는데. 아, 맞다. 형수님 왔다 가셨다? 형님이? 왜? 몰라. 당신 한참 찾더니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 오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못 본 사이에 형수님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 그래? 어, 옷도 그렇고. 아무튼 조만간 다시 온대. 그래? 무슨 일이냐고 캐물었는데도 별말이 없더라고. 식당으로 무조건 오라고 했으니까 다음에도 또 오면 그땐 나랑 같이 들어. 너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그래, 알았어. 일주일 후 가게. 동서 나왔어. 오셨어요? 저번에도 왔다 가셨다고. 또 오셨네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형님이랑도 연락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그게 무슨 일이 있어서. 동서도 바쁠 테니까 본론만 말할게. 혹시 돈 좀 줄 수 있어? 네? 돈이요? 응, 한 3천만 원 정도만? 솔직히 동서 가게도 잘 되고 이 건물 건물주니까 그 정도 여유는 있잖아. 난 그 돈 없으면 쫄딱 망하게 생겼어. 그니까 좀 도와주라. 어? 3천이나요? 그 돈은 저한테도 큰 돈인데요. 그리고 왜요? 사실 내가 사기를 당했어. 투자 사기인데 갖고 있는 건물 다 팔아서 투자한 돈인데 그게 다 사기였지 뭐야. 덕분에 쫄딱 망하고 지금 애들 등록금 낼 돈도 없어. 남편도 어쩔 거냐고 윽박만 지르고 있고. 형수님이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요? 예. 암튼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니까 서방님이 좀 도와주시면. 그렇다고 3천을 빌려드리는 건 좀 그래요. 꽤 큰 돈이잖아요. 아이 그래도 못 빌려줄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이런 소리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유산 다 털어갔으면 양심이 있으면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맞잖아. 어머니 살살 깨워서 유산 다 받아서 지금 동서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거 아니야. 그거 그냥 눈 감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도와줘야지. 내가 이런 말까지 꺼내야 돼? 몇 달을 가게를 쫓아와서 유산 내놓으라고 길길이 날뛰셨잖아요. 있던 손님도 다 내쫓으시고. 그게 어떻게 눈 감아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도 못해? 동서도 그걸 고세 어머니한테 일렀잖아. 지윤이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말한 겁니다. 그리고 유산을 누구한테 줄지는 어머니가 결정하는 거죠. 어머니 돈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저흰 자식 아닌가요? 이유야 어쨌든 어머니가 지윤이한테 준 돈이고 이젠 지윤이 돈이니까 형수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게 아니라 보는데요.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빌리언 주제에 이렇게 소란 피우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서방님, 뭐라고 했어요? 빌려온 주제라고요? 맞잖아요. 돈 빌리러 왔잖아요. 동서까지 왜 이래?
돈 빌리러 왔으면 적어도 이런 태도는 아니잖아요. 형님이 5년 전에 뭐라고 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한 만큼 돈을 받는 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온종일 일해서 형님한테 100만 원, 아니, 80만 원을 받았으니까 형님이 3천을 저한테서 받아가려면 몇십 배를 더 하셔야겠네요? 뭐? 나보고 지금 일해서 돈 받아가라, 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형님은 안 됐지만 일을 워낙에 잘 못하시고 체질상으로도 몸으로 일하는 것보다 머리로 일하는 게 맞다고 하시니까 저한테 돈 받아가긴 글렀네요. 전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안 그래도 직원 몇 명 더 뽑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동서 지금 건물주 됐다고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뭐야?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 복수라기보단 형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갚아주는 거죠? 형님이 말한 거니까 형님도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하죠? 이해했으면 얼른 가세요. 곧 손님 많아질 시간이라서요. 동서, 가족 사이에 이럴 거야? 서방님, 형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두고 보실 거예요? 웬만하면 길바닥에 나앉을 일은 없더라고요. 저처럼 꼴통도 어찌저찌 먹고 살았으니까요. 형도 그렇고 형수님도 그렇고 고학력자니까 어떻게든 돈 빌어 먹으면 살겠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겨우 부모 돈 받아 생활한 주제 누가 보면 본인들이 잘나서 이렇게 떵떵거리는 줄 알겠어. 네, 그러니까 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러세요. 형님 주위에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예전에 제가 대접한 그 모임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 냅두고 왜 궁상맞은 저한테 오셔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세요? 아, 쪽팔리게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 망했다고 자랑할 일 있어? 길바닥에 나앉은 마당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나 봐요. 암튼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동서, 정말 이럴 거야? 형수, 여기서 자꾸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줄 알아요. 얼른 가요. 전화. 네가 웬일이냐? 전화를 먼저 다 하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 저희는 자식 아니냐고요. 어떻게 유산을 동서한테만 다 몰아줄 수가 있어요? 5년은 지난 일을 왜 이제야 따지니? 그때는 그깟 푼돈 주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그때야 그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그랬죠. 아까 제가 동서한테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아세요? 빌려줄 돈 없고 돈 빌려가고 싶으면 일하라고 하던데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그게 가족 사이에 그것도 손윗동서한테 할 말이에요? 지훈이가 그새 똑부러졌구나. 하긴 알뜰하게 건물 살 때도 알아봤지. 근데 그게 뭐 어쩌단 거냐? 아니 돈 좀 빌려달라고 어렵게 말하는 형님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서방님은 어떻고요? 동서 장단에 아주 노란하고 있던데요. 어머니 아들이 며느리한테 돈 때문에 기에 눌려서 살고 있는데 아주머니 그게 보기 좋으세요. 남편이 당연히 아내 말 들어야지 그게 잘하는 거지. 그리고 네가 예전에 했던 짓을 생각해라. 아 제가 뭘 어쨌다고요. 푼돈 쥐어주면서 지윤이한테 온갖 일을 다 시키지 않았니? 나 같았으면 더 심하게 돼 있을 텐데 지윤이가 마음이 착해서 그 정도만 한 줄 알아라.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동서 힘드니까 제가 도와준 거잖아요. 도와준다는 뜻이 뭔지 모르는구나. 대학원까지 나왔다는 애가 왜 그러니? 대체 뭘 배운 거야? 하여튼 난 너한테 줄 돈 없고 도와줄 생각도 없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라. 어머니 아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도요. 지 공부 잘한다고 동생 등록금까지 다 뺏어서 유학까지 갔다 온 자식이니 알아서 잘 살겠지. 뭘 잘했다고 동생한테 손을 벌려? 이만 끊자. 바쁘구나.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아, 그만 좀 소리 질러라. 귀 따가워 죽겠네. 맨날 교양 타령하더니 교양이 없는 건 너다. 아, 어머니! 일주일 후 전화. 동서, 나야. 무슨 일이세요? 또 돈 관련된 일이라면 끊을게요. 아,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돈 좀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동서도 서운했겠더라고. 그걸 이제야 반성한 뒤에 의심스럽네요. 의도가 빤히 보이고요. 아,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삼촌이 좀 어려우면 조금이라도, 어?
애들 등록금은 내야 될 거 아니야. 말했잖아요. 돈 받아가고 싶으시면 일이라도 하시라고요. 그래, 내가 가서 설거지라도 하면 돼. 그럼 돈 줄 거야? 아니요? 형님한테 일 안 맡겨요. 돈 줄 거 빠릿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낫죠. 형님 같은 사람은 자격 없어요. 뭐? 참, 그깟 설거지가 뭐 대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격 미달이네요. 이만 끊을게요.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 그새 끊어버렸네. 참 좋아. 돈 빌릴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3개월 후. 그 뒤로 형님은 몇 번 더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다가 연락이 끊어졌어요. 어머니가 시숙님한테 듣기로는 지방으로 집을 옮겨서 단칸방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별 얘긴 없지만 눈치로는 둘 다 막노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참에 몸으로 일하는 노동이 얼마나 힘들고 얕보면 안 되는 일인지 깨달을 것 같아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운영하는 칼국수 집도 나날이 잘 되고 있어요. 정신 차리겠다고 말할 땐 유산을 노리는 건가 싶어 의심되기도 했지만 그 말을 뱉은 뒤로 성실하고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잘하고요. 덕분에 저는 건물 관리에 집중할 수 있고요. 요즘엔 운동도 하면서 건강관리도 하고 있어요. 어머니랑 종종 여행도 가기도 하고요. 사실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니 어머니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